세계인이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한국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작은 움직임 하나로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야기꾼이자 외롭던 어린 시절 그에게 힘이 돼준 별빛과 달빛을 되살리는 예술가인데요. 공간을 가득 채우는 따스한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미디어 회화 작가. 해외 유수의 전시에 참여하며 세계적 작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빛의 작가 한호. 반짝이는 빛의 은하수에는 어떤 이야기가 녹아 있을까요? 아름다운 빛을 따라 그의 작업실로 떠나봅니다. 꿈을 향해 비상하는 이들이 하나둘 모여든 파주의 한 스튜디오. 오늘의 주인공 한호 작가 역시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작업에 한창인데요. 작품 전체 색감의 조화를 생각하며 송곳을 손에 쥔 작가. 타공의 밀도에 따라 빛의 강도가 달라지기에 손끝으로 모든 감각을 집중한 채 작업을 이어갑니다. 구멍이 하나하나가 같은 게 없어요. 수천 개의 구멍이 다 밀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게 가능한 게 손으로 뚫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0.0011%가 미리수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감도를 빛은 잡아내요. 조금만 넓어도 조금만 작아도 빛의 균형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미디어 회화라는 말이 타공의 어떤 밀도에 따라서 빛이 회화적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회화가 되는 거예요. 수천 수만 개의 상처 자국에 따뜻한 빛을 입히는 미디어 회화 작가 한호.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위안을 선물하는데요. 10여 년간의 해외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와 그 작품 세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전시가 잦은 그에게 공항과 인접한 이곳은 최고의 작업실인데요. 3년 전 이 스튜디오로 입주하며 가장 나다운 작품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새로운 로고도 만들었습니다. 한, H, A-N-H-O 이게 한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과 해가지고 이 한호 스튜디오의 메인 로고로 만들었죠. 이사 오면서 남다른 각오가 있었고요. 해외에서 와가지고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출발 같은 생각을 해서 더 큰 어떤 일들을 좀 이렇게 만드는 그런 그 형식이 되게끔 해서 의미적으로 해서 좀 만들었어요. 작업실 앞에는 그의 초기작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미디어 회화를 향한 작가의 의지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아름답잖아요. 지금의 보기에는 지금 여인의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달의 형상 속에 여인이 들어있는 난초와 이런 것들이 이제 동양적인 어떤 소재와 현대 여성을 이원적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밤이 되면은 이게 여인이 이렇게 누드로 변해요. 그래서 되게 환타지한 형상이 돼버리죠. 24시간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낮에도 아침부터 그 태양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변하면서 밤이 되면은 다시 또 새로운 그림으로 태어나는, 그래서 24시간 감상이 가능한 작품을 구상하게 된 거죠. 그의 초심이 녹아있는 작업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형 작업부터 퍼포먼스 설치 작업까지 한계가 없는 그의 작품 세계를 대변하듯 넓은 공간 속에 다양한 주제로 완성된 작품이 가득한데요. 작업실 구석구석 숨어있는 작은 소품들마저 작가의 손길이 녹아 있습니다. 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작품 구상인데, 저는 몽상 가구 되게 그 상상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앞으로 내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몽상이나 어떤 구상 같은 거를 시간을 많이 보내요. 이거는 그거예요. 아는 동생이 그 바닷가에서 주워온 건데 나한테 빛의 요소로 한번 써보겠냐고 해가지고, 이게 내가 혼자 노는데 여기서 이렇게 키면 저기 불이 좋아요.
이렇게. 이러면은 오디오 시스템이 음악이 나오면서 이게 뭔가 재미있는 스펙트럼이 또 만들어지는. 장지 위에 먹으로 그림을 그린 후 타공 기법으로 수천 수만 개의 구멍을 뚫고 LED 전구를 설치한 작품들. 먹선과 빛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미디어 회화를 만들어냅니다. 미드나이트 이제 서울 한강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캔버스 위에다 장지를 배접을 하고 그 위에다 다시 유화로 다 그림을 그려요. 그 다음에 다시 거기에다가 타공을 해서 안에 있는 LED를 설치를 한 다음에 LED가 바깥으로 이 캔버스의 틀을 통해서 투과되면서 빛과 혼성돼 가지고 이제 조형적인 그런 어떤 아름다운 랜드스케이프의 야경이 되는 것인데, 그전에는 우리는 색깔을 얘기할 때 물감으로만 색을 쓰는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빛이 색감이 되고 색채가 되고 하는 시대가 됐어요. 감정을 표현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밤까지도 색채의 변화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소재가 뭘까? 바로 LED라는 거죠. 그 LED가 그림하고 접목되는 순간 LED의 공업적인 요소가 예술성하고 접목되면서 새로운 빛의 회화가 탄생하는 거죠. 감정을 표현하는 빛은 작가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도구가 되었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빛이라는 주제로 모든 작품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스한 빛은 세계인의 감성을 적시며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는데요. 한우 작가가 빛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치유의 힘이 있는 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연의 빛으로 외로움을 달랬던 한우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 삼아 빛을 통해 희망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이죠. 유년 시절에 저는 사실은 그 아주 어린 천진난만한 소년이었고, 달빛이나 또 별빛이나 이런 그 노을 지는 어떤 그 물보라들이 빛이 주는 그런 요소들은 뭔가 이렇게 위안을 주더라고요. 근데 어린 시절에 사실은 제가 어머니를 여의고 사실은 이제 자라게 됐거든요.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었고 누군지도 모르는 분에 대한 어떤 그리움들은 어떻게 보면은 멀리 떠 있는 그런 달빛 같기도 하고 달림 같기도 하고 물속에 비춰지는 별빛 같기도 하고. 작가의 아련한 추억과 먹의 농담이 만나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케 하는 그의 작품. 구멍을 뚫어 만든 동그란 자국에 LED 작업이 더해지면 더욱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하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대고서 작품을 이렇게 뜯는 거예요. 한지에다 구멍을 뚫을 때는 송곳을 사용하고요. 네, 이렇게 보고 타공의 감도나 굵기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여기에 수만 개의 타공이 들어가지만 다 구멍의 크기가 같지 않다는 거죠. 송곳의 이 크기나 감도를 통해서 10단계 이상의 명암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강조할 때는 10을 쓰고 약하게 할 때는 1을 쓰고. 주로 송곳으로 타공 작업을 하는 한호 작가. 미술가의 작업실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도구들을 통해 그의 독특한 작업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자용품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조립도 하고 하긴 하거든요. 나도 공구를 되게 좋아하고 되게 아껴요. 내가 쓰는 것만 또 쓰기 때문에. 밴딩 자를 때 쓰는. 회하는 사람들은 약해 빠졌다고 생각하는 줄 모르는데 근데
진짜로 저 같은 경우 저 일하는 거 사람을 보면은 진짜 어디 그 공업사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볼 정도로 이렇게 막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막 일해요. 막 조립하고 드릴 받고 막 그 공구 막 해가지고 다 많이 필요해요. 어릴 때부터 나는 이렇게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또리장군 같다.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하면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이렇게 뭔가 거기에 막 연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설사 남들이 볼 때는 저거 왜 무가치한 걸 저렇게 집안분들이 말이에요. 그림하면 굶어. 그림하지 마. 그림 주변 사람들도 다 걱정해요. 왜 화가가 되려고 그래? 그 힘든 길을 왜 하려고 그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화가의 길을 포기할 수 없었던 작가. 한국에서 회화 작업에 매진하다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자 30이라는 조금 늦은 나이에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미지에 대한 어떤 그 도전감이 계속 자신의 어떤 예술 세계를 확장시키는 어떤 원동력이 됐던 것 같고, 지금도 어린애처럼 늘 뭔가를 해야 되고 꿈을 꾸고 내가 어떤 예술을 해야만이 정말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죠. 유학 생활 중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을 실제로 접하게 되면서 다양한 장르가 통합된 융복합 미술에 도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 활동은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형 작품, 그러니까 입체 작품 같은 거를 좀 제작을 하는 작업실이고, 일일이 제가 여기서 이제 포진을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는 거죠. 이거를 공중에 매달 때 어떤 효과로 어떤 형태로 할 수 있겠다. 깔끔히 정돈된 공간, 그 한가운데 펼쳐져 있는 알루미늄 파편 역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세월호의 이야기, 그리고 304명의 어린 생명들과 그런 것들에 대한 추모 작품을 좀 했었어요. 그 조각조각난 그런 파편들을 어린 생명들이 갖고 있는 어떤 꿈과 어떤 그런 못다 이룬 꿈들에 대한 어떤 파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빛으로 천장에 매달아서 빛의 요소들을 이렇게 쏴가지고 그 공간을 만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작업을 손수 끌어나가는 그의 작품 속 주제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인 이야기로 확장됐습니다. 그를 치유해 주었던 빛이 인류를 향한 빛으로 확산된 것인데요. 고통을 끄집어냄으로써 그 고통을 치유해 희망을 선물합니다. 한우 작가의 바쁜 움직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공을 통해서 LED를 넣고 빛이 나오게 한 것들이 연작이었다면 지금 이것을 입체적으로 좀 구현할 수 없을까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낮에는 조용성을 가진 완벽한 스테인리스 스틸의 조형 작품의 배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이게 하늘로 떠나가는 마치 우주에 떠도는 배처럼 변하게 되는 것이죠. 평면성에서 입체성으로 가는 것이 이제 구체화되는 그런 어떤 작품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세계에 전해 함께 공유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그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수많은 어떤 그런 경험과 시련과 또 내지는 어떤 자기적인 성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빛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들이 저한테 들어왔으니까
그거는 진실된 답이죠. 저한테는. 작품 속에 녹아있는 영원한 빛을 향한 끝없는 열정. 오늘도 새로운 것을 향한 작가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층 더 수준 높은 작품과 주제를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작가의 신념이 있는 한 빛 속에 살아 숨쉬는 희망도 영원할 것입니다.